세계 1위 애플마저 한국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애플은 이제 삼성에게 까불지 않겠습니다. 애플이 삼성에게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과 대만 그리고 애플이 수십 년간 철통같이 지켜온 독점 체제가 한순간에 무너졌죠.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해낸 걸까요? 저는 클레어 앤더슨입니다. 애플 글로벌 공급망 본부 부사장이죠. 46세가 된 지금도 2008년 그날의 악몽이 생생합니다. 당시 저는 애플 유럽 부품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어요. 한국의 한 협력사와 핵심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기술 사양도 우리 요구를 만족시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납기일 3일 전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부품 불량률이 예상보다 높아서 납기를 2주 연장해야 합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폰 3G 유럽 출시 일정이 완전히 꼬였죠. 애플 본사에서는 매일 독촉 전화가 쏟아졌어요. 저는 밤잠을 못 이루며 대안을 찾아 헤맸습니다. 결국 일본 업체로 긴급 교체했지만 비용이 3배나 뛰었어요. 유럽 출시는 한 달이나 지연됐죠. 그 책임을 지고 저는 좌천됐습니다. 승진은 물론 꿈도 못 꿨어요. 그때부터 확신했죠. 한국 기업은 절대 믿을 수 없다고. 2024년 현재까지 16년간 저는 모든 아시아 공급망 검토에서 한국 기업을 배제했습니다. 삼성이고 LG고 상관없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거부 의견을 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했어요. 일본과 대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임원진 회의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삼성을 검토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즉시 반박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한국은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들이 하나씩 막혔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정치적 리스크가 컸어요. 대만은 중국과의 긴장 때문에 불안정했죠. 미국 내 생산은 비용이 너무 높았습니다. CEO가 직접 말했어요. 클레어,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순간 과거의 상처가 다시 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결격 사유를 찾아내겠다는 결심을 했죠.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본 소니는 기술적으로 5년 뒤처져 있었어요. 대만 TSMC는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리스크가 컸죠. 미국 내 생산은 인건비가 3배나 비쌌습니다. CEO 팀 쿡이 직접 지시했어요. 오스틴 삼성 공장을 직접 검증하라. 일주일 안에 결론을 내려라.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좋아요. 가서 결격 사유를 확실히 찾아오겠다고. 출장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어떻게든 문제점을 찾아내서 한국 업체와의 계약을 막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텍사스행 비행기에서 저는 16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 협력사 대표가 사과하던 모습, 그때의 절망감과 분노가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오스틴 공항에 내렸을 때 삼성 측에서 마중을 나왔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한국식 인사법으로 깊게 고개를 숙이더군요. 저는 차갑게 악수만 나눴어요. 빠르게 둘러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공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삼성 측 담당자가 회사 소개를 했지만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예상외였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외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닫았죠.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속을 들여다봐야 안다. 보안 검색을 거쳐 공장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도연 수석 엔지니어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이 공장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52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저는 클레어 앤더슨입니다. 애플 공급망 본부 부사장이고 오늘 이곳을 평가하러 왔어요. 엄격하게 검토할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김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도 정확한 평가를 받고 싶거든요. 그의 자신감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16년 전 그 협력사도 처음엔 자신만만했었거든요. 공장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생산 라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치 군대처럼 정돈된 모습이었죠. 작업자들은 모두 같은 동작으로 움직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죠.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6시그마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불량률 0.001%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숫자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거든요.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지난 3개월간 생산량과 불량률 통계를. 김도연은 태블릿을 꺼내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모든 수치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죠. 심지어 애플이 요구하지도 않은 세부 항목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라인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AI 품질 검사 시스템이 제품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검사하고 있었죠. 인간의 눈으로는 찾을 수 없는 미세한 결함까지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도입했나요? 2년 전부터입니다. 애플 기준보다 10배 엄격하게 설정했어요. 저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할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 라인에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온도 조절 시스템 데이터에서 미세한 편차를 찾아낸 거죠. 여기 온도가 0.2도 높네요.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김도연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0.5도까지 허용 범위지만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엔지니어를 불러 조치를 지시했어요. 변명이나 핑계 대신 즉시 개선하는 모습이었죠.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고 있었죠. 16년 전 그 협력사의 어수선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지난해 조사에서 89%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직률은 3% 미만이에요. 숫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만족감 같았죠. 오후에는 품질관리실을 방문했습니다. 각종 인증서와 시험 성적서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ISO, FDA, CE 마크 등 국제 인증을 모두 받아놨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16년 전에 트라우마가 너무 컸거든요.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진짜 실력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공장 견학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애플 본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팀 쿡의 직속 비서였어요. 클레어, 긴급회의가 있습니다. 1시간 후 화상회의 준비해주세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팀 쿡과 임원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팀 쿡이 직접 말했습니다. 클레어, 삼성에게 특별한 프로젝트를 제안하려고 한다. 세계 최초 3단 적층 이미지 센서 개발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3단 적층은 지금까지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기술이었거든요. 3개월 안에 완성할 수 있다면 아이폰 18의 핵심 부품으로 채택하겠다. 계약 규모는 연간 50억 달러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가능한 도전이기도 했어요. 팀, 일본 소니도 10년째 연구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은 너무 짧지 않을까요? 그래서 테스트다. 삼성이 실패하면 일본으로 넘어간다. 클레어, 네가 직접 제안하고 결과를 봐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한국의 한계를 보여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삼성 본사에서 긴급 미팅이 열렸습니다. 김도연과 개발팀 임원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애플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세계 최초 3단 적층 이미지 센서 개발이에요. 기간은 3개월입니다. 김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다른 임원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죠. 솔직히 말해서 이 기술은 일본 소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김도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정말로요? 실패하면 삼성과 애플의 모든 협력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각오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일본과 대만 업계에서는 벌써 소문이 퍼졌습니다. 삼성이 무모한 도전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일본 소니 임원의 인터뷰가 보도됐습니다. 3개월은 불가능하다. 우리도 10년째 연구하고 있다. 대만 TSMC 관계자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성공 가능성은 10% 미만이다. 저는 이 반응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김도연 팀은 달랐어요. 그날부터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했죠. 프로젝트 시작 2개월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삼성을 겨냥한 가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 오스틴 공장 환경 규제 위반 의혹, 애플 프로젝트 납품 지연 가능성 제기. 모두 근거 없는 추측 기사들이었지만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어요. 삼성 주가가 하락했죠. 저는 김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기사들이 사실입니까? 김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모두 거짓입니다.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김도연은 모든 의혹을 반박하는 자료를 가져왔어요. 환경청 인증서, 국제감사기관의 검증 보고서, 실시간 생산 현황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됐죠. 이 자료들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모두 제3자 기관에서 검증한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어요. 일본과 대만, 중국 업체들이 연합해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정보였죠. 삼성이 성공하면 아시아 반도체 판도가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며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어요. 16년 전에도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거든요. 혹시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마지막 순간에 또 배신당하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프로젝트 마감 1달을 앞두고 저는 김도연을 불렀어요. 솔직히 말해서 프로젝트 중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외부 방해가 너무 심합니다. 리스크가 큽니다. 김도연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클레어님, 저희를 믿어주세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16년 전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상처받기가 두려웠거든요. 마감 1달 전 김도연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연구실로 갔어요. 김도연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결과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목표치 대비 120% 달성했습니다.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화질은 기존 센서보다 3배 선명했고 처리 속도는 5배 빨랐습니다. 안정성도 완벽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였어요. 야간 촬영에서도 나처럼 선명하게 나왔죠. 줌 기능도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일본과 대만의 기술 격차가 최소 5년은 벌어졌다는 것을.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레어님, 16년 전 일을 조사해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문제가 된 협력사는 실제로는 중간 하청업체였습니다. 원래 계약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몰래 재하청을 준 거였어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진짜 한국 업체는 제때 납품할 수 있었지만 하청 구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클레어님은 잘못이 없었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16년간 품어왔던 분노와 편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저는 한나라 전체를 오해하신 거죠. 하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한국 기업들도 시스템이 부족했거든요. 김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건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16년간의 편견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부끄러움과 감동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애플 본사 발표일 팀 쿡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이폰 18의 핵심 이미지 센서는 한국 삼성에서만 생산 가능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충격에 빠졌어요. 일본이 40년간 독점했던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일본 소니의 주가는 15% 폭락했습니다. 45% 독점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삼성의 점유율은 급상승했죠.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전 세계 경제 뉴스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전쟁의 새로운 주도국으로 부상. 아시아 기술 패권,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 저는 그날 김도연을 찾아갔어요. 악수를 청하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김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곧 알게 됐습니다. 테슬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율주행 칩에 삼성 기술을 적용하고 싶다는 거였죠. 퀄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지 칩셋 공동 개발을 제안했어요. 엔비디아까지 나섰습니다. AI 칩에 삼성의 적층 기술을 활용하고 싶다고 했죠. 한국이 단순히 애플의 협력사가 아니라 전 세계 기술 표준을 만들어가는 주도국이 된 거예요. 지금 저는 한국 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구미 공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에요. 16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입니다. 편견과 의심이 아니라 존경과 기대를 품고 가는 거죠. 김도연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부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 말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은 단순히 제조업 강국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이끌어가는 나라였던 거죠. 저는 한 나라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는 것을. 반도체 전쟁에서 승자는 더 이상 일본이나 대만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이 그 주도권을 잡았어요. 세계 1위 애플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서 목격했죠. 앞으로 10년 세계 기술 지도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거예요. 반도체 전쟁, 이제 한국이 주도합니다.